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남 선거구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을 부정하는 반역 집단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무안군이 읍면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을 돌봐온 방문 간호사들에게 서비스 대상자를 줄이면서까지 새 보건소로 출퇴근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학력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은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그리고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텃밭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가해자의 후신이자 5.18을 부정하는 반역 집단이라며 맹비난했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5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자매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5.18 왜곡, 망언 파문을 겨냥해 필요할 때만 5.18을 이용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등록 첫날 이곳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그 중심은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제3지대에서 약진하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일정에는 8명의 지역 총선 후보들과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전남 출신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구 의석 10석 외에 얼마나 많은 전남 의원들이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포함된 인사 가운데 전남 출신은 8명.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등 5개 정당이 이들을 배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고흥 출신인 김하진 위원장의 순위는 22번. 전남에도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표 일꾼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 광주 전남에는 정부 여당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하진이 그 일꾼이 되도록 해서 광주 전남 발전을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2명의 전남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순위 1번으로 당선권인 목포시의원 출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어느 정당을 떠나서 현 정부에 너무 폭력적이고 또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 진보당이 추천한 화순 출신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11번 당선권으로 30년 넘는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과 의료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정치의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추천한 영암 출신 이보람이 전 전남도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은 늙어 죽지만 우리는 기후변화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꼼수와 반칙의 위성정당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로 정의롭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영광 출신 서왕진 정책위 의장과 새로운 미래 곡성 출신의 서효영 국제변호사,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비례대표로 포함됐습니다. 전남 지역구 10석에 더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도 전남 인사들이 잇따라 포함되면서 도민들을 대변할 지역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영호 전 의원이 한국농어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영호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 한국농어민당에 입당해서 내일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 완도진도 선거구는 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 한국농어민당 이영호 전 의원 등 3파전으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고령 어르신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건강을 살피는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무안군은 읍면마다 있는 보건지소에 이들을 배치해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홍보해왔는데요. 그런데 서비스 대상자를 줄이면서까지 방문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보건소로 모두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끝에서 뽑은 피를 기기로 가져가자 화면에 혈당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을 살뜰히 챙기는 이들은 무안군 소속 공무직 방문 간호사입니다. 9명의 간호사들이 하루 평균 5곳에서 6곳을 살피고 있는데 주민 대다수가 만성질환 환자인 마을에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친 뒤에 선생님 때문에 더 그때는 안 오고 항상 돌봐주잖아. 여기 지금 몇 년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먼 데로 가면 안 돼. 무안군은 4년 전 14억 원을 들여 6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개별 설치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방문 간호사들을 각각의 보건지소에 배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게 된 만큼 무안군도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로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새 보건소 건립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이들을 예전처럼 보건소로 재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보건소에서 모두가 출퇴근할 경우 먼 곳은 오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구 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안군은 정부의 방문보건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새 보건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부이랑 신도만 우리 전방특성과 대상으로 두고 이제 안 하는 시군도 많고 이제 방문 간호사가 교육이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간호사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줄어드는데도 무리한 근무지 변경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불거졌던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간호사가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본청으로 불러들여야 인사이동이 쉬우니 너네 무조건 다시 들어와라. 누가 봐도 이건 포복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근 신안에서는 섬이 많은 특성에 맞춰 13명의 간호사가 각각의 보건지소에서, 한평에서도 거리가 먼 월야면 근무 간호사는 해당 지소에서 일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무안군은 이 같은 반발에도 방문 간호사들에게 최종 통보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지 이동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준공영과 공영제를 혼합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9일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목포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의안은 지난 1월 한 차례 부결된 뒤 목포시가 재협상단을 구성해 추가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액 210억 원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고 버스 등의 개별 세부 계약서 체결, 비상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CNG 충전소 자산의 양수도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태원 유진운수 법인이 청산된 뒤 법인 대표인 이한철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해 7억 원을 기부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수정 동의안 내용이 법인 대표의 기부를 제의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동의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의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계약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여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각하게 충분한 수기 끝에 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지만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권과 CNG 충전소, 중고 버스 인수를 위한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목포시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고 8월까지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사업자 모집과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늦어도 7월 이후에는 7월에서 8월까지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추진사항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과 인수인계 작업, 거기에다 신규 사업자 모집과 선정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있어 당초 예정됐던 7월보다 2달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27대 김순규 목포문화방송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자사 출신인 김순규 목포 MBC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제1의 과제라며 공존의 자세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가치를 콘텐츠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장흥군과 진도군이 선정돼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김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장흥군은 친환경 인증 확대와 수출형 브랜드 개발 등으로 김 가공, 유통, 수출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진도군도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공 위생 관리와 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기반에 나섭니다.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요건은 김 양식 가능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 또는 마른 김 가공시설 5개소 이상이거나 마른 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입니다.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서 목포역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목포역 이용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촬영 등 무료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핵 예방의 날은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주민소득과 관광 자원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목재를 수확한 산림과 산불 피해지 1,991헥타르를 대상으로 242억 원을 투입해 편백과 백합, 황칠나무 등을 심어 다양한 기능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순천과 한평 지역에는 피해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피해를 입은 322헥타르는 2026년까지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춤이라는 소재로 MZ세대를 겨냥한 2024 보라의 댄스 페스티벌을 다음 달 28일 자안면 뮤지엄 파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데 전국의 젊은 층들로 선착순 60팀을 모집해 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진출할 20팀을 선발합니다. 본선 진출팀은 팀별 5분 대회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통해서 최종 3팀을 선발해 최고 2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오는 5월 개장 예정인 해남 산이정원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산이정원의 비전과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살피고 안전사고 예방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특화정원인 산이정원은 축구장 72개 크기인 52만 제곱미터 면적에 수목원과 산책로, 카페와 미술관 등이 조성됩니다.